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가 특히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장중에 6,700선까지 또 돌파를 하면서 6,712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미국 선물지수가 좀 빠지면서 같이 동조화되면서 상승분을 둔화시킨 채 또 마감을 했죠.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장에 좀 주춤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의 또 추심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발 악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담도암 관련해서 실패다라는 분석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여타 다른 바이오주들까지도 동반해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선에 대한 그런 지지력은 보인 채로 오늘장에서 0.8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특징적인 섹터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대우건설을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또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주가 11%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철강주들 오늘장에서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주 내에서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중국 쪽으로 철강 감산에 대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제강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또 상한가 기록을 하는 종목들까지도 많이 속출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46%, 오늘 현대차 또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5.9% 넘게 계속해서 또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19%, SK스퀘어 3% 넘게 강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조 파업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만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오늘장에선 또 2차 전지주들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2.6%, 2.1%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반면에 알테오젠 3,000당 제약은 오늘장에서 파란불 켠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정말 철강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철강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역시나 이 중국 쪽으로 이 철강 관련된 감산에 대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오늘장에서 또 넥스틸은 상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외 TCC 스틸, 세아제강지주, 포스코홀딩스 모두 다 철강주인데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 기록하면서 또 20% 넘게 주가 상승 흐름 또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PSK홀딩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오늘장에서도 또 12%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S2W, 덕산 테코피아, AP시스템, 비나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7,000피까지 거의 5%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코스피가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6,700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정말 7,000이라는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 글로벌 증시 내에서 지금 팔이 영국을 제쳤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왔어요. 뭐 역사적인 날이 아닐까. 네, 몸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제일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또 굴려야 투자를 되나? 해야 되는데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앞서 우리 앵커님이 굉장히 좀 격양이 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8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만큼 국내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펀더멘탈이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같이 쑥쑥 커나갈 수 있게끔 내일 승부주 시간 알차게 또 오늘 하루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분 좋게 한번 가보자고요. 지수는 오늘 뭐 그렇게까지 막 화려했던 건 아니었어요. 코스피가 6,120조가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이 이제 8이라는 숫자를, 예, 그죠? 야, 이거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 들어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실적이고요. 그리고 그 실적들을 만들어주는 기업들 자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AI 시장이 커져야 돼라고 했었을 때 가장 주된 포커스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발생을 시켜주느냐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한 궁금증들이 시장에서는 막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어찌됐든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조금 더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빅테크의 실적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 그 이후에 AI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캐펙스를 더 늘려갈 건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서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까지 줄줄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단기 상승에 따라서 약간은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오늘은 아마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이유들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오늘 증시는 뒷심이 좀 부족했던 양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오랜만에 동시에 시장을 좀 압도를 하는 그런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고 구글에 대한 모멘텀들이 딱 발생이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높은 곳에서 자금이 이탈을 해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낮은 곳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또 움직이게 되면 요 높이 있었던 종목들,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잡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약간은 또 쉬어갈 수 있겠죠.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 상승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환매의 가장 교과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국내 증시의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우리 앵커님이 딱 그 표현 쓰셨잖아요. 슈퍼위크다, 슈퍼위크.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위크를 어느 정도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7,000을 바라볼 수 있고 7,000을 넘어서게 되면 또 새로운 영역인 7,500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2,200선을 넘어서서 잠깐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오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성장에 대한 하나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이 다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 그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막 쓰여질 때마다 바이오 종목군들이 하나씩 좀 삐끗삐끗하죠. 발목 접질리듯이.
그죠? 최근에는 뭐 3,000당 이야기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진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바이오 투심이 한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움직임들을 다소나마 좀 시장에 좀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바이오 종목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육방에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는 게 로봇이잖아요. 그죠? 로봇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군들이 아니거든요. 전형적인 뭐다?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되면 사실상 실적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뭔가 악재가 하나만 딱 나오더라도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가장 강했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걸릴 게 없는 거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시험 성적으로 우리가 다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적표 엄마한테 딱 가져갔는데 엄마한테 다 혼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기아차가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 베이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뭐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적, 건설주 나왔던 실적들, 건설주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방면으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은 시장을 좀 주도한 그런 섹터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철강주들 모멘텀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우리 앞서 앵커님이 시황 정리 싹 깔끔하게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저도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 그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도 있고 미국 모멘텀, UAE, 아랍에미레이트 모멘텀도 같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시장을 좀 견인을 했다, 압도를 했다, 수급을 좀 빨아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 볼게요. 코스피 지수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단기간에 대한 상승이죠. 사실상 보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피 차트를 얘기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야 여기서 4월달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갔으면 내가 수익률이 얼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지수 차트 설명드릴 때 이 구간은 그냥 박스권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4월달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은 이 구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간들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들마저도 해외 여러 증시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상당히 상승폭이 가파랐던 거죠.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2월 달에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4월 달에 어찌됐든 6,300선을 돌파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박스권이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개별주가 아닌 이상 이 종목군들 이렇게 안 간다고 잘 안 가요. 어떻게 된다? 직전의 저점 6,300포인트를 뭐예요? 이게 지지인지 저항인지 해결을 해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항이었던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서의 라인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시장에서 상승 피로감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들은 한 번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들 시황 얘기 드릴 때 그냥 이대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드린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시황에 대해서 빼먹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에요. 현대차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사이드로 기잖아요. 그죠? 사이드로 기니까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때 실적 발표하니까 실적에 대한 겁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그럼 모멘텀들 가지고 똥 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행거래량 동반해서 시장을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입니다. 자, 넥스트리 이게 오후에요, 오후에. 오후에 2시 딱 돼가지고 따다다다다닥 뜨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넥스틸 상한가를 들어간 걸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시장이 상승, 수익, 상승률, 수익률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모멘텀들이 딱 발생이 되게 되면 자, 일시에 시장의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버려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는 뭐다?
동네 축구 같다. 공 뻥 차면은 동네 애들 막 가잖아요. 놀이터에서 공 차면 우르르 갔다가 뻥 차면 또 저를 우르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구 생각하면은 야 우리 4-3-3 뭐 포메이션, 뭐 4-3-2-1 포메이션 해가지고 막 자기 자리 지키고 막 할 것 같죠. 근데 시장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모멘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뻥 차면 수급이 쏠려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좀 영민한, 좀 기민한 플레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좀 나왔어요. UAE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LNG, 가스 관련해가지고 투자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 외신이 번역되면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이 스틸 관련주들, 관광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뛰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오늘은 좀 쉬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의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한미반도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했고요.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에 대한 스토리들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주반도체 너무 좋죠, 여러분들.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스토리들을 가지고 이 종목도 이제 정배열의 초기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SKC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실적 나왔어요, 여러분들. 실적이 마이너스를 많이 감소를 했겠습니다. 오늘 적자폭이 축소된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죠, 여러분들? 삼성 SDI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생각을 해보도 게 뭐냐면 무조건 플러스가 났어, 컨센을 돌파를 시켰어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였던 기업들이 적자폭을 어마어마하게 축소를 시키면 그건 뭐죠, 여러분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은 반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와 SKC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적자 기업들이 여기서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모멘텀이죠, 여러분들. 이거 모멘텀 굉장히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라고 제가 보통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A프로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이 종목도 급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A프로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직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킬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우리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 기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실적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간에서 이거 아마 꽤 많이 밀릴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높이 들어가신 분들이 고민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있었던 거고 실적이 딱 나오게 되면 실적이 다행히 잘 나와도 아마 차익 나왔었을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실적이 제가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거로는 그닥 안 좋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야 이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방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다만 주성엔지니어링을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1월달이었어요. 1월달, 2월달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죠? 그리고 박스권 돌파되자마자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렇게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주성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요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를 안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시면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롭틱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SK 하이닉스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3월 31일 날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일이죠, 말일날. 자, 4월달 이거 어떡하지? 전쟁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우리 공포에 사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만큼은 우리나라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협상이 결렬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1차 협상 결과에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무조건 뭐다? 테이블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뭐 최근 들어서 유가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예요, 이게? 2차 협상이 안 열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불안불안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것 뿐인 거지 사실상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다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테이블이 열렸다라고 되면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냥 시쳇말로 할까요? 파토날 일은 없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3월 31일 날 다 말씀을 드렸고 4월 달의 성과가 너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황을 잘 체크를 하시고요. 뭐 앞서서 뭐 특징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교육방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소신껏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가 혼조세를 보였고 특히나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뒷심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장중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을 둔화시키면서 또 마감을 했는데 단기 상승 워낙에 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 여기다가 FOMC라든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슈퍼위크 기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망세라고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굉장히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추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우리 또 함께하는 이런 공부방 그리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 기록을 했다. 그리고 또 실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계십니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저희는 1월 달, 2월 달에 정말 바닥권에서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 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네, 고점에서 사고 싶어요. 근데 고점에서 잘못 잡았다가 물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투자에 있어서 기준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진짜 중요한 핵심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좀 달려볼까, 이제 막 고점 신호 내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내가 막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근데 당장 아침에 딱 열어서 내가 시간이 날 때 주식창을 딱 열어봤더니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빨간색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장은 늘 반박자, 한 박자 정도씩만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깨우치시겠지만 적어도 이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는 그래도 좀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거? 뭐 우리 한국인이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그죠? 어떠한 민족과 대결을 해도 빨리빨리에 대한 습관은 우리나라가 원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이나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좀 빠르게 실전에 대한 감각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이 차트의 정석에는 딱 몇 가지가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딱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실전 매매 원칙입니다. 근데 실전 매매 원칙이 딱 한 가지면 안 돼요. 시장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횡보할 때. 이 3가지 국면을 알고 계시면 돼요. 상승할 때 여러분들, 나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들 설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상승할 때는 상승에 따른 실전 매매 원칙이 있을 거고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바뀝니다. 하락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실전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 횡보할 때 뭡니까? 횡보에 대한 요령이 있어요. 제가 원칙이라고 써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뭔가 뭐 있어 보이고 막 이래 보이시죠? 아니에요. 그냥 요령이에요, 요령. 요령입니다. 요령만 터득하시면 돼요. 상승할 때 요령, 하락할 때 요령, 횡보할 때 요령.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 차트 정석에서 제가 다 기술해 놨고요. 그 다음에 주가 변곡점입니다. 각각의 국면마다 주가가 변곡점, 바닥을 치고 올라가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든 요 포인트들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주가 변곡점이라고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시게 되면 변곡점이야? 그럼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앞서서 우리 말씀하셨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정점 찍고 실적 나오고 나서 빠진다고. 그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시세의 역전 현상이 나오는 변곡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을 여러분들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변곡점을 가지고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하는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뭐 영원히 주가를 뭐 나는 주식 가져갈 거야, 나뭐 10년이고 20년이고 막 가져갈 거라고 하시게 되면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주가라는 거는 정점이 있고요, 저점이 있습니다. 이때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러한 기분들을, 이러한 내용들, 기본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성과가 다 이래요, 여러분들. H현대에너지솔루션 사이드로 길 때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무려 31%입니다. 오늘까지 또 올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제주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볼 때 여기서 툭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40% 가깝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SKC도 마찬가지로 68%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7만 원대, 8만 원대 이때도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자, 한미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사이드로 길 때 말씀드리고 27% 올라갔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드로 기는 종목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입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게 되면 그냥 뭐 기술적인 차트 막 보고 있는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밑에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QR코드를 딱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가 나오는데 그 링크가 우리 교육방이거든요. 그 교육방에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럼 그 안내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신청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실전 사례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전성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을 배우고 실전을 배우는 것도 물론 좋아요.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오히려 실전에 조금 더 특화되고 실전성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시장에서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건지 실현 안 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전성이 강한 거를 내가 취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시간 1시간 동안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금 주식 투자를 막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연애를 저는 책으로 배웠어요. 이러신 분들 많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 주식 책으로 배웠어요. 근데 막상 실전에 딱 들어왔더니 뭡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실전 매매에 좀 입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차트의 정석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지지와 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제가 아까 지수 포인트 얘기할 때 6,300포인트가 우리 2월 달에 고점이었잖아요. 이거 이번 달에 넘어섰다. 근데 지금 6,500, 6,600, 6,700, 7,000 막 바라보고 있다.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방향성들이 안 나오게 되면 이 6,3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내가 기술적인 지표와 차트, 일봉 차트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보는 그 방법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 초보분들일수록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리고 나는 그냥 감으로 좀 투자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이들 안내 참고하셔가지고 입장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4월 중순부터 시장이 또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서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집도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종목을 잘못 잡는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종목을 잡아야지 이 큰 폭의 상승을 맛볼 수 있는데 고가에서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이 하락폭을 온신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실전 매매에 있어서 노하우를 챙겨봐야 됩니다. 실전은 정말 책 보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핵심 기법, 지지와 저항 이러고 주가 변곡점 어떻게 찾아내는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전자책으로 또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받아보면서 현 시점에서 실전 매매에 맞춰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장중에 시장이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변동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장중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어떤 섹터들이 부각을 받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한번 같이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교육방 오셔서 같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또 현 시점에서 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법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법인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박스권을 돌파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거는 시장의 상승이 5월 달도 진행이 될 거고 6월 달도 진행이 될 거고 또 전쟁에 대한 스토리들이 점점 얕아지는 거잖아요. 엷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시장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실적을 찍어주면서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 방법들을 좀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횡보장세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되면 지수는 이미 박스권을 돌파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종목을 그렇게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 그죠? 상승 추세로 이제 막 돌입되는 종목들, 이제 막 스타트를 끄는 종목분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실적은 적자예요, 여전히. 근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죠. 야, 적자 폭을 줄였는데 ESS 이야, 벤츠 이야. 자, 그럼 앞으로 실적이 나아질 길만 남은 거네, 꽃길만 열린 거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2차전지가 이제 2023년도에 정점 찍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그 때가 있고요.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때가 있고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된 때에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그 포인트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삼성 SDI도 이 구간 동안에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뭐 이 앞자리에 제가 여기만 표시했지만 사실 여기도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포인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2차 전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완전 이야기가 달라져요. 뭐 때문에 달라지죠? ESS. 근데 이 ESS에 대한 부분들이 AI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쟁에 대한 수혜도 받는 거죠, 사실. 그죠? 전쟁에 대한 수혜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수혜가 받으면서 ESS 얘기 나오고 ESS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이 되니까 또 AI 이야기가 또 연결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무슨 뭐 동네 슈퍼입니까, 여러분들? 동네 시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9시에 오픈해가지고 6시에 닫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24시간 열려 있다고요. 그러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할 때 가장 선호될 수 있는 게 ESS다라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트를 보자고요. 사이드를 계속 기죠? 그러다가 이 이야기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들만을 가지고 이 종목을 산다? 약간은 뭐예요?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해드리죠.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을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점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스토리텔링이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뭡니까? 저점을 찍고 주가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 나오고 5일선, 20일선 확장되기 일보 직전이죠. 스토캐스틱마저도 뭡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오는데 이 저점 대비해서 이 저점이 높아져요. 그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도 우상향되는 포인트 나오고 스토캐스틱도 우상향되는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완벽하게 시장에서 수급들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큰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종목들 찾고 종목 검증하고 종목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종목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박스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박스죠. 박스가 돌파됐으니까 매수하세요. 이것도 좋기는 해요.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최저점에서 잡는 방법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고 쌍바닥이야.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신이 잘 안 쓰죠. 왜? 3월 31일 날 SK 하이닉스 말씀드려도 그 다음날 안 사요. 이거 안 산다고요. 더 빠지면 어떡해요. 이거 저 지지 안 되고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런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돼요. 자, 보자고요. 저점이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매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두 번째 저점이 딱 잡혔는데 요 저점의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기존의 저점의 스토캐스틱 대비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보조 지표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다? 선행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는 편이에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보조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이 선행성 성격을 굉장히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도가 어떻게 된다?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인데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 근데 주가는 이 지점에서 직전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보조 지표는 우리 주가 올라갈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다가 알려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바바바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도가 몇 프로? 58%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런 종목들, 이런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장일 때 이런 패턴 찾는 거고요. 정점을 찍었을 때도 반대로 나오겠죠. 자, 고점 이런 식으로 하향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지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실전 매매 활용법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단연간 10년 넘게 이 시장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규칙을 세우는 거를 실전 매매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차트 정석이라는 자료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핵심은 이거예요. 실전 매매 원칙.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9시에 일어나, 나는 7시에 일어나.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들? 때로 그 다음날 내가 좀 늦게까지 일을 했으면 난 좀 10시까지 자야 되겠어.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들? 상황별로 다 매매 원칙이 달라요, 여러분들. 상황별로 매매 원칙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전쟁 났는데 나 9시 일어날 거야? 안 되죠. 눈 뜨고 있어야죠, 전쟁 났는데. 그죠? 나 휴가야. 근데도 난 9시 일어날 거야. 모르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면 그러셔도 상관없기는 한데 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일 때 매매 원칙, 하락일 때 매매 원칙, 횡보일 때 매매 원칙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 상승의 주가의 변곡점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매도의 하락의 변곡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주가 변곡점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밑에 QR코드 나와요, 여러분들. 이 QR코드 딱 찍으셔가지고 링크가 하나 딱 뜨실 텐데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 차트의 정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방법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매를 잘 하고 있나? 매매에 대한 요령이 좀 생겼나? 그리고 나 좀 수익이 나서 생긴 것 같은데 좀 검증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 또는 나는 좀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좀 익혀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정석 받으셔가지고 저와 함께 교육방을 통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시장 내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이 횡보세를 보일 때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을 때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럴 때 좀 손이 땡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기준을 성립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실전 매매에 있어서 투자 전략들, 이 노하우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통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혹은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일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받아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투자에 있어서 노하우들 챙겨보고 싶다. 시장은 굉장히 이 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분명히 상승 추세이지만 나는 종목을 잘 못 공략하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실전 투자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노하우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강의들, 여기에 대한 기법들 다 담아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중에 또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지켜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나도 한번 장중에 실시간으로 한번 잡아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혹은 입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또 부탁을 드릴게요. 빨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 한번 손가락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활주로 핵심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고요.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의 타이밍 자체가 딱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5일선하고 22선하고 딱 이격이 좁힌 상태에서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태양광 쪽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엮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격이 좁혀질 때마다 올라갔던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잘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한미반도체 움직임들 너무 좋았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이드를 기는 동안에 자 여러분들 사이드를 길 때 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2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당일날 상한가까지 거의 근접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고요. SKC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상당히 좋았죠.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이 히든 종목으로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땅 접근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10% 이상의 또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제주반도체 너무 좋죠, 여러분들. 제주반도체는 아마 우리 내일장 승부주 시간을 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제주반도체는 최영 전문가 전문인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 제가 1월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제주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엄청나게 100% 이상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시점? 여 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요때 말씀드렸어요, 요때. 요때 말씀드려서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에 몇 프로?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A-프로라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52%예요, 여러분들. 딱 일주일 4개에서 5개 캔들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50% 이상의 또 상승률이 나와요. 이걸 언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4월 20일 날 A-프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꽤 괜찮은 성과들이 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싶으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제가 가질 거예요. 매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이죠. 라이브 방송, 무료 주식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 QR코드예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에다가 제가 늘 10시 반, 10시쯤 돼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때는 당일 전략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주요 업종 종목 분석 얘기해 드릴 거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게 되면 좋은 시장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으시고요. 그동안에 내가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까지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나 오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고요. 좀 지금 색깔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짝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가격 부담이 좀 적은 섹터 중에 하나죠. 화학업종. 뭐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막 시세 분출이 좀 나아질 수 있고 지금 쇼티지를 통해서 화학업종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금호석유 화학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설명들은 또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SM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동안 여러분들 엔터주도 잘 안 보셨죠. 근데 의외로 이 SM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가 좀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매수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약간 롱텀으로 좀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첫 번째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한 12만 원대 정도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이 종목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방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명하고 전략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저점은 계속 높아져요. 그죠? 저점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고점 역시도 계속 뭡니까?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살짝 돌파가 좀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올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의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어떤 종목인지 다 확실하게 전략까지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종목들 내일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차트의 정석 어떻게 봤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많이 지금 댓글을 남기고 계시는데 교육방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조건 생방송 도중에만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받아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